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놀이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프로젝트에 이제 놀이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놀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 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을 놀이와 이제 프로젝트 통합한 것을 지금 10강으로 할 것이고요. 이제 이번 강의는 1강은 3월 달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 놀이 중심으로 이제 교구를 소개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교구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통합으로 놀이를 교육과정과 풀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제 선정 이유 지난번에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전 경험 나누기 유아와 또 그 유아들의 경험, 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경험 나누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진들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기록을 다 이렇게 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유아들이 했던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했던 활동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유목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유목화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유목화 직접 붙이고 하는 거 웹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주진망 이 활동하는 사진들이 이제 다 들어 있었고 질문 목록표를 만들어서 자,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분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 목록표까지 해서 이제 1단계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교육계관이 들어가는데 이 교육계관에서 바로 이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에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릴 이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에 이제 교구들을 가지고 놀이했던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교육 과정에 이제 골고루 다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놀잇감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관 다 들어갔고 이제 가정통신문까지 다 이렇게 소개했고 3월 달에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이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교구가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훈민 융합 블록이라 그래서 나무로 된 이 나무 블록이 있고요. 하나는 페이퍼 빌드라 그래서 이 종이 상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상자를 만들면서 저렇게 그 빌트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훈민 융합 블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민 점검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원 모음들이 있어요. 자, 아시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냈냐 이거죠. 우리 먼저 신체 운동 좀 건강 영역에서 내용 범주가 신체 활동 즐기기로 다 들어갔다 그랬죠. 거기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융합 블록 이 교구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놀이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면 글자 찾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활동 방법을 한번 보시겠어요. 교구를 다 섞어 놓고 이제 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낱말 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 이제 보여주고 유아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역으로 아이들에게 이것을 또 해도 되겠죠. 너희들이 원하는 글자 만들어 볼 수 있는 글자를 글자 카드에서 찾든지 아니면 써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 훈민 이 텐트 지금 훈민 융합 블록 이 교구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장 활동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자, 글자 찾기가 익숙해지면 이 글자 수를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수를 더 크게 늘릴 수 있고 이제 10초 안에 찾기, 20초 안에 찾기해서 이제 빨리 글자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게임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10, 20의 숫자를 세워주고 그 세는 동안 글자를 찾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훈민 텐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자연물을 가지고
뭐 바깥에 해서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글자를 만들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유치원 우리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이런 교구가 자연물을 가지고 하든 이렇게 만들어진 교구를 가지고 하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놀이로 이게 지금 신체 운동이니까 이게 소근육 발달이 되고 이제 신체 조술하기가 되잖아요. 그런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제 한번 그럼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구는 똑같고요. 훈민융합블록 이제 교구고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낱말 카드인데 지금 이제 의사소통에서는 내용 범주가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서 읽기 쓰기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변의 상징 글자 등에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글자를 찾아보고 그 글자를 읽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글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글자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자음과 모음 개수가 다 있어요.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28개 이렇게 지금 다 82개 전체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글자를 만들어 보고 또 읽어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글자를 훈민 입체 한글 블록을 이용해서 또 구성하고 한글 완성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 5세 아이들이 저렇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상업화된 이제 이런 교구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선생님이 이거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하죠. 자, 그럼 확정 활동을 어떻게 해볼까요? 훈민융합 블록을 이용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름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이걸 만들어보고 또 수수께끼, 끝말잇기, 자, 그 활동을 해서 훈민융합 블록으로 이제 구성해 볼 수 있고 유아들의 발달에 맞춰서 확장해서 제시하고 또 유아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게 하고 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이제 같이 있어야 이 글자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원리도 알고 또 비슷한 글자들이 있잖아요. 미음하고 비읍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기역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 2개 넣으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끼워줄 수 있도록 놀이로 글자를 풀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관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요. 어린이집 이름을 쓰는데, 사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사회성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원 이름에 있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탐색한 후, 이 훈민 융합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원 이름을 이제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어떤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해지는지에 대해서 교사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사회 관심 가지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위대한 민족인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이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똑같은 이제 교구인데도 이렇게 영역별로 다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술 경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술 경험에서 우리가 창의적을 표현하기가 있잖아요. 내용 범주가 창의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해서 이 국민융합 블록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구성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교구인데 이제는 역할놀이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활동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자, 유아들에게 훈민 융합 블록을 소개를 하고 자, 이 블록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프로젝트면 그 프로젝트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주제다, 우리 유치원이 주제다 이러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또 유치원 어린이집을 구성해 봅니다. 그리고 구성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소개하고 역할놀이를 할 때 아이들에게 맡은 역할을 아이들이 정하겠죠.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극화놀이를 하는데 자, 이때 극화놀이에서 아이들이 이제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선생님은 그걸 보고 또 이제 관찰 평가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구성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여들과 함께 이제 논의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용해보고 싶니?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해도 좋겠고 이제는 놀이를 그 놀이 주체가 누구냐면 선생님이 아니고 아이들이죠. 유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확장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활동으로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하죠. 또 활동할 때 친구가 이제 다치지 않도록 선생님은 이제 유의를 이제 하셔야 되죠. 그럼 예술 경험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탐구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 5개 교육 과정에서 이 교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구가 한 영역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자연탐구의 그 내용 범주에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있죠. 거기에서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자, 이것은 도형과 구성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구성하기를 하는데 활동 방법 가서 보세요. 국민융합 블록을 이용해서 물체의 도형, 모양, 방향 등을 구성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토론을 해 보는 거죠. 우리 이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자, 토론에서 선정된 활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전경이나 우리 반 뭐 교실, 조리실, 놀이터 이런 것을 다 구성해보고 이게 뭐냐면 공간의 개념을 아는 거죠. 공간 지각력도 관련되겠죠. 그래서 방향표도 만들어보고 자, 놀이 중에 훈민융합 블록 교구가 부족할 때는 교구 양을 늘리거나 또 페이퍼 빌드라고 이제 아까 종이로 된 그 교구 있어요. 그것으로 더 이제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장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구를 이용해서 위치와 방향과 도형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극화놀이를 하면서 이제 극놀이로 아이들이 저렇게 울타리처럼 저도 만들어 봤고 집도 만들어 보고 어린이집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연탐구에서 도형으로 해서 이제 그 수학적인 그 활동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교구의 무게를 측정해 보고 그 무게대로 서열을 한다든지 또 이제 교구대로 패턴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거 다 확장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 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교구를 제공해서 다양한 놀이가 이제 확장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교구가 그 아이들 수에 이제 좀 맞아야 되고요. 너무 작으면 이 그 확장해서 큰 놀이로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수에 맞게끔 적절하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퍼 빌더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렇게 종이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극화놀이도 하고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 좀 건강해서 페이퍼 빌더로 이제 높이 쌓기를 합니다. 이게 내용 범주가 신체 활동 즐기기죠. 여기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해서는 이제 페이퍼 그 빌더 교구를 가지고 그 소근육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두 팀으로 이제 나눠서 양 팀에 3명씩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유아한테 블록을 하나씩 주고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각 팀에서 획득한 블록으로 이제 높이 쌓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그 교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가장 높이 먼저 산 그 팀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별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확장 활동으로는 이것을 도미노도 할 수 있고요. 또 적당한 거리에 이제 블록을 세워놓고 다른 블록으로 이제 쓰러뜨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의점은 이게 던지면 다치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조절하기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신체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쌓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페이퍼 빌드 하는 이 교구가 없을 때는 우유곽 있죠. 뭐 그런 걸로 빈 우유곽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페플로 가지고 하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있죠. 씻어야 되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또 면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수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어진 교구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선생님의 일을 그 손을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느껴 말하기로 해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여기서 페이퍼 빌드를 만들고 싶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활동 방법에서는 이제 페이퍼 빌드를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페이퍼 빌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준 후에 자,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어떤 거 만들고 싶은지 자기 생각을 말을 하게 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을 이제 구성한 후에 또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게 하고 자, 이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확장 활동으로는 페이퍼 빌드로 이제 만들기를 한 후에 종이를 이용해서 작품에 이름을 쓰고 이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또 쌓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함께 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토의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아이들 그린 걸 가지고 또 다 뭐 쌓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뭐 무대를 만든다든지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놀고 있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말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선생님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페이퍼 빌드를 사용할까요? 자, 더불어 생활하기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자, 역시 사회성에 관련된 거죠. 자, 유치원 어린이집을 구성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상호작용도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같이 함께 협동해서 이걸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서로 아이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잖아요. 그러면 페이퍼 빌더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저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그 페이퍼예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 그려보고 다른 친구와 비교해보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페이퍼 빌더 먼저 소개하고요. 어떤 걸 그리고 싶은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기 재료를 이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주면 그 페이퍼 빌더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완성한 이 페이퍼 빌더 요거를 친구에게 이제 소개하는 걸로 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확장 활동으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린 것을 가지고 또 블록놀이를 할 수 있고 이제 페이퍼 빌더 겉면에 친구의 얼굴이나 또 그 가족의 그림을 표현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정말 얼굴을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고 자그만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 가족 속에도 자기 그림이 아주 작고 이런 아이들은 좀 위축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선생님이 아이의 심리적인 것도 진단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모든 것은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 작품을 감상할 때 남의 것을 이제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게 그림이 뭐 저래 이러면 안 되죠. 존중하는 마음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이상한데도 뭐 피카소가 그려놓으면 되게 비싼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연탐구 영역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관련된 거죠. 수학적 탐구죠. 친구 키만큼 페이퍼 빌드를 이제 사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림 그리고 이렇게 다 했던 것들을 가지고 활동 방법을 한번 보실래요? 친구 키와 내 키를 비교해보고 페이퍼 빌드를 이용해서 친구 키만큼과 높이 이제 쌓기를 해보고 이 높이 쌓은 페이퍼 빌드를 이제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보면 이제 친구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키만큼 사도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다 안 될 경우는 뭐 제한을 주는 거죠. 뭐 허리까지, 뭐 가슴까지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이 없죠. 자, 확장 활동으로 보면 페이퍼 빌드를 이용해서 이제 무게를 측정해보고 길이를 측정해보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나 키가 큰 사람들의 키만큼 이제 사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제 이것으로 이제 다 손이 안 간다 그랬을 때는 뭐 또 어떤 것들을 더 이용해서 높이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밑에 블록을 깔 것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페퍼빌드 아닌 다른 것들을 나뭇가지를 올리면 또 되겠죠, 그죠?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유의할 점은 페이퍼빌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구성할 때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책상이나 의자를 이렇게 다 밀어주고 여기 충분한 공간을 주고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는 놀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연 탐구 영역이지만 수학적 활동이지만 이제 수학적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수과학 영역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변을 조금 확장해줘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지고 그 훈민 그 텐트 그 블록을 가지고 이제 이 그 5개 영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페이퍼빌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교구를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하면서 이게 이제 이 활동 속에 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놀이가 너무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놀이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감을 이렇게 풀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놀이감, 브레인숲에 있는 이 놀이감을 이용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으실 것이고, 이제 자연물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늘 바쁘니까, 그래도 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줘서, 선생님들이 이제 쉽게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운영의 묘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월 달에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